다들 한 주 잘 보내셨죠? 요번 시간에 이제 봄에 금이 이제 좀 마지막 이제 부분인데, 요번 구절에 있어서 이제 저번 시간도 이제 저저번 시간, 그러니까 오늘 회차만 해가지고 저저번 시간에 이제 이어져서 하는 건데, 몰라 이제 저저번 시간에 설명한 거에 토대로 설명을 할 거라 오늘은 설명할 게 좀 많이 없어. 그래서 그냥 바로 들어가자고. 오늘 뭐 할 거냐?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매 영상마다 얘기하지만 요 한자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돼. 천간에 이제 가불병자 무기경신 임계 식간과 지지 12지지 자축인묘 싸움이 신유술해까지 지장간은 어차피 천간의 글자이기 때문에 요 식간 천간에 10개 한자와 지지에 12개 한자만 알면 돼. 그냥 요런 한자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고 내가 뜻풀이 해주고 뜻에 풀이를 해주는 데 있어서 막 습득을 하면 된다. 알겠죠? 그래서 맨날 이제 같은 레파토리어 이제 시작은. 그래서 오늘은 요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 건데, 요건 이제 뭐냐면, 비무화, 칠류비양이라 그래. 요게 뭐냐. 이 비자가 이제 비겁의 비자를 얘기하는 건데, 뭐 비겁이라 해서 이제 비자를 얘기하는 거 아니라, 내 일간 자체, 일간. 이 비겁에게 화가 없다면 실익이 없다. 요 말인데, 이 비겁이라는 개념보다는 비겁 자체도 이제 나도 해당이 되지. 그래서 일간의 금 입장에서 화가 없다면 실익이 없다라는 거야. 해서 일단 지우고 저저번 시간에도 이제 명조 예시를 두고 했지만 오늘도 똑같이 저저번 시간에도 이런 이제 명주를 봤는데 인월에 태어나 이제 경해일주 같은 경우 요때는 이제 뭐 똑같이 이제 같은 말 하지만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봄에 태어나 이 금 입장에서는 화가 없다면 실익이 없다 그래. 왜 실익이 없냐? 내가 얘기했지만 이 목은 인월에 태어나서 병화를 보고 한기를 밀어낸과 동시에 방향성, 태양이라는 방향성을 갖추고 끝도 없이 성장하게 되거든. 근데 지지로 드러난 천간과 지에 드러난 토기에 비해서 지장간으로 미약한 토기만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장간에 있는 인중에 이제 무토, 이제 무병갑이 있으니까 인중의 무토 자체들이 지지와 간에 드러난 목을 받쳐주기 어렵단 말이야. 그러면 간에 드러난 간목과 지지에 드러난 인목 자체가 그냥 성장을 하다 보면 결국에 땅이 미약하기 때문에 꼬꾸라지게 돼 있어. 요때 경금이 나서서 목을 억제를 해주면 윗동을 성장하는 데 있어서 윗동을 잘라주게 되면 무게 자체가 증가가 되지 않고 길이 자체가 증가가 되지 않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흉에 대해서 면하게 되거든. 근데 요때 이 금미하실에 의거해서 저번 시간과 똑같아. 그냥 금미하실에 의거해서 시간적인 흐름 한 번만 배워주는 게 아니라 지속적이게 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배워주고 지속적이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 경금 자체는 도끼라는 가정 안에 요 날이 이가 닳기 시작을 해. 때문에 요때는 특히 경금을 재련하는 정화를 봐서, 물론 이제 봄에는 재련은 안 돼. 내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정화를 봐서 날을 계속 지속적이게 이가 나가지 않게 나간 이에 있어서 재련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거든. 요게 없다고 하면 실익이 없다라는 거야, 실익이. 결국에는 목을 쪼개서 억제하고 재성을 쓰는 듯한 느낌이 들지만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이 정화가 없다라는 조건에는 결국에 이 경금이 상해버리는 증상이 드러나거든. 해서 정화가 필요하다라고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저저번 시간에 그대로 이제 구절에 한 번 더 언급을 해준 거야. 그래서 전반적이게 이제 얘기는 뭐냐면 이 봄에 태어난 이 경신금은 목기가 강하지 않는 이상은 굳이 드러날 필요가 없어. 목기가 강하다라는 개념보다는 목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토기 자체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될 경우에는 결국 쓰러지게 되거든. 요때 조절하는 거 말고는 굳이 드러날 필요가 없다라는 거야. 물론 이 경금 같은 경우는 인월에 태어나서 내가 월지 자체적이게 이제 한기를 들고 있다 했어. 근데 이 병화를 보면서 이 한기에 노출되어 있는 경금의 설기, 여기다 말고 이제 설기를 억제하면서 한기를 빼주는 역할을 하거든. 요러면서 이제 이런 구조적인 게 있을 때 이때 병화도 띄우고 정화도 봐서 재련이 비로소 돼야 사회적인 관성이지. 물론 이제 남면 기준에는 자식도 되긴 하지만 사회적인 측면에서 직업적인 부분, 뭐 관직에 나왔든 뭐하든 이런 실익이 따라온다 그거야. 그래서 근데 이 봄에 태어난 경금 자체는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날을 계속 달고 이가 나가는 거에 있어서 지속적인 재련 자체가 안 돼. 물론 이제 재련도 안 된다고 했지만 아무튼 그냥 설명하는데 재련 자체가 기본적으로 안 되기 때문에 왜 안 되냐. 가을의 금이 자체적인 계절을 타고나지 않아서 굉장히 약해.
약한 이 쇳덩어리를 계속 재련하다 보면 결국에는 이게 좀 무너지는 감은 있긴 하거든. 근데 이거는 너무 고급적이게 좀 들어가는 관점인 거고. 그래서 경근 같은 경우에는 설기를 빼줄 병화를 봄과 동시에 정화를 필히 봐야 간목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데 있어서 절제하는 이유가 뭐야? 결국 성장하다가 쓰러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구조 증상으로 봤을 때 화가 특히 정화 경금 입장에서는 정화가 드러나야 실익이 있다고 그러는 거야. 실익. 실제적인 이익이 따라온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 신금 같은 경우는 그지 정화가 드러나지 않고 그냥 병화만 있으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제 봄에 금을 이제 마무리를 하는 거야. 봄에는 당연히 목이 성장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을 결국에는 베버리면 약간 귀기가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어.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관점을 갖추면서 습득을 하면 돼. 그래서 봄의 금은 여기까지가 이제 마무리 이제 구절이고, 오늘따라 이게 좀 잘 안 지워지네, 이게. 잔상이 남아버리네. 그래서 오늘 구절은 굳이 어려운 것 같고,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그대로. 어차피 이게 사실은 한 구절로 끊어야 되긴 하는데, 내가 귀찮아가지고 좀 나눠버리긴 했어. 근데 결국에는 이 구절 자체에서도 3번을 언급했죠, 3번을. 봄의 금에 대해서 목기가 있을 때 뭐 쓰러지고 뭐 실익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번 시간과 저저번 시간에 3번 언급을 해줬어. 괜히 우리 이 고서 자체에서 3번을 언급했다라는 거는 좀 중요시 좀 봐야 된다. 이해를 못하니까 좀 봐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자꾸 들어가니까. 그래서 봄에 태어난 이 경금과 신금은 굳이 목을 해하는 애들로 기본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목을 해해서는 안 된다. 목을 해야 한다라는 조건은 목이 끝도 없이 성장하려고 할 때 토기가 부족하게 되면 결국에 쓰러지게 되거든. 요때 목을 조절하는 거 말고는 굳이 드러나서는 좋을 게 없다라는 거야. 이 봄의 금에 대해서 지금까지 구절을 했긴 했지만 좋다라는 개념이 없어. 뭐 실익이 있다, 나쁘지 않다, 생각보다 좀 괜찮다, 신묘하다 이런 자체로 언급이 됐기 때문에 봄에 태어난 이 경신금이 일단 드러나게 되면 좀 일단 흉으로 작동한다 보면 돼. 약간 흉보다는 좀 불편함 쪽이게. 그래서 봄의 금은 여기서 이제 끝내는 걸로 하고 이제 다음 주는 이제 봄의 수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